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매산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학교는 교사들 사이에서 교생 3일 버티면 전설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유명했어요. 아니, 악명 높았다고 해야 맞겠죠.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극심하고 교사 유출률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학교에 새로운 교생 선생님이 부임하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29의 서희령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매산고등학교 복도 벽에는 교생 3일 버티면 전설이라는 낙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교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대부분이 며칠 못 버티고 포기했거든요. 이런 학교에 새로운 교생이 왔습니다. 서희령, 29살의 당국여대 체육교육과 학생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곧은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일영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일영이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등교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는 시간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는 일영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지역을 정찰하는 군인 같았어요.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의 낙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생 3일 버티면 전설, 여기서 포기한 교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조롱하는 내용들까지. 일반적인 교생이라면 기가 질렸을 만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일영은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교무실 앞에 도착한 일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제복 매무새를 단정히 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체육 교생 실습을 하게 된 서희령입니다. 교무실 안의 선생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감 정태우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이미 수많은 교생들이 중도 포기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5명의 교생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갔었어요. 아, 새로 오신 교생 선생님이시군요. 여기가 쉽지 않은 곳일 텐데, 각오는 되어 계신가요? 일영은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었죠. 교감 정태우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교생들은 첫날부터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담임교사 장윤정이 피곤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미 수많은 교생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3학년 체육반 담당하시게 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많이 거칠어요. 특히 박세민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무리의 리더 격이거든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장윤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학교에서 15년을 버텨온 그녀였지만 해가 갈수록 아이들은 더 거세졌고 동료 교사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교권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였죠. 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 주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수업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일영은 학생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각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출석부에 적힌 간단한 메모들을 읽어보았어요. 수업 태도 불량, 지각 상습, 교사 조롱 같은 메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박세민, 최아람, 노지호라는 이름들은 여러 번 등장했어요. 이령은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새로 온 교생이 며칠이나 버틸지 궁금해했지만 그 누구도 이령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겉보기에는 그저 건장한 체육교육과 학생으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령이 가방에서 꺼낸 수첩을 보면 그 안에는 일반 교생이 적을 것 같지 않은 체계적인 계획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는 시끄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거친 욕설과 선생님들을 조롱하는 말들이 이령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마치 적진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병처럼 차분하게 말이죠. 훈련받듯 말없이 복장을 정리하고 곧 시작될 첫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오후 첫 시간, 체육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령은 체육관으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붙는 게 느껴졌죠.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2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령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모습은 완전한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체육복을 제대로 입은 학생은 절반도 안 되었고 대부분은 3, 4, 5 모여 앉아서 떠들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뒤쪽에 앉아 있는 박세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그는 팔짱을 끼고 이령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최아람이 앉아 있었는데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령은 체육관 한가운데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호루라기를 불지도 않고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서희령입니다. 박세민이 하품을 하며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교생이 뭘 아냐? 우리 벌써 교생 선생님 여러 명 봤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최아람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죠. 지금까지 봐온 교생들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만 괴롭히면 금세 포기하고 나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혀 당황하거나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세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민아,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학생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보통 교생들은 존댓말을 쓰거나 눈치를 보는데 이령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박세민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이령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체육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전원 운동장 집합. 학생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당황한 거죠. 최아람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래? 갑자기 왜 운동장에 나가야 해요? 이령은 대답하지 않고 이미 체육관을 나서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세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 무시해.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에 이령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지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박세민과 최아람도 어쩔 수 없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이령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나를 따라 움직이면 끝이야. 아니면 떠나도 좋고. 박세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뭘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령은 대답 대신 제자리에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동작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학생들이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이령은 끊임없이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아람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령은 팔굽혀펴기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따라하든지 구경하든지 15분 후에 끝날 거야. 몇몇 학생들이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습니다. 박세민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뒤쪽에 조용히 서 있던 노지호가 일어났습니다. 말은 별로 안 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노지호가 이령 옆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자 몇 명의 학생들이 더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령의 속도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정확하고 끈질긴 동작이었거든요. 5분이 지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아프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나자 노지호와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포기하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세민과 최아람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15분이 정확히 지나자 이령이 일어났어요. 숨 하나 안 차고 말이죠. 끝까지 따라한 학생들도 일어났지만 모두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령은 간단히 말했어요. 수고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교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박세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교무실로 돌아온 이령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윤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첫 수업 어떠셨어요? 괜찮았습니다. 이령의 짧은 대답에 장윤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교무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령의 경력에 대한 궁금증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령의 첫 수업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생이 온 게 분명했지만 박세민과 최아람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최아람이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속삭였어요. 저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 며칠 후 최아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육관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교생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학교에서 쫓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최아람은 작은 카메라를 옷걸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어요. 그 계획을 노지호에게 알렸습니다. 지호야, 내가 영상 편집 잘하잖아.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줄 수 있어? 노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원하는데? 그냥 저 교생이 창피해질 만한 거. 내가 알아서 해봐. 노지호는 컴퓨터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합성 같은 건 일도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골탕을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령이 탈의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거예요. 마치 뭔가를 확인한 것처럼 주변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녹화기를 꺼냈습니다. 이령은 이미 몰래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오랜 훈련으로 익힌 관찰력으로 숨겨진 카메라를 단번에 찾아낸 거죠. 하지만 바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령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학생들의 다음 수를 기다렸어요. 며칠 후 노지호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령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영상이었어요.
실제 몰래카메라 영상에 가짜 장면들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든 거죠. 이거 어때? 노지호가 박세민과 최아람에게 완성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와, 대박이다. 최아람이 신이 났습니다. 이걸 SNS에 올리면 완전 망신당할 거야. 박세민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빨리 올려. 온 학교가 다 보게. 노지호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곧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일영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영상이 퍼진 걸 알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다음 체육 수업 시간을 기다렸어요. 체육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일영을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영상을 봤을 텐데 왜 아무 반응이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일영이 체육관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상 잘 봤어. 학생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올린다면 나는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과정과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아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영상 합성 과정도 다 기록해뒀어. 지호야, 내 컴퓨터 IP 주소까지 추적 가능하거든. 노지호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들통이 난 거였어요. 몰래카메라 설치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고 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야.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지.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정말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몰래카메라 설치와 허위 영상 유포 건으로 해당 학생들을 조사하겠다는 공문이었어요. 박세민, 최아람, 노지호가 모두 호출되었습니다. 교무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장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교감 정태호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난 거였어요.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 행위였던 거죠. 일영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조사 소식이 퍼지자 학교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매상고가 갑자기 시끄러워진 거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학교 정문에 고급 세단 2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박세민의 어머니 차승희가 내렸는데 그 뒤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따라 나왔어요. 명함을 보니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차승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겼어요. 교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승희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감 정태우가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차승희는 앉을 생각이 없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김정훈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장윤정이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일영이 교무실에 들어왔어요. 차승희와 변호사의 시선이
일제히 일영에게 향했습니다. 차승희의 얼굴이 더욱 붉어지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그 교생이군요.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일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차승희는 더욱 흥분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일영을 비난했죠. 변호사도 교생 신분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몰아붙일 권한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일영이 휴대폰을 꺼내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몰래카메라 설치 과정과 허위 영상 제작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변고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윤정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냐고 아이들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교감 정태우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차승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들 장난에 뭘 그렇게 심하게 하냐며 일영도 예전에 학생이었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교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일영에게 불리해졌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적당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영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차승희가 어이없어하며 되물었지만 일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육청 정식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교권 침해, 실태와 학생 지도, 시스템 전반을 조사받겠어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죠.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변호사와 상담받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서요. 차승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학교 내에서 무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이에요? 네. 교육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일영의 단호한 대답에 교무실 전체가 긴장했어요. 지금까지 매상고에서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학부모가 와서 항의하면 대부분 적당히 무마되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전개였습니다. 변고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일영도 똑같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받아쳤어요. 차승희와 변호사가 나간 후 교무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윤정이 한숨을 쉬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일영은 괜찮다고 옳은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교무실 밖 복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세민의 뒷배가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일영이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까지 동원된 소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전례 없이 무거웠어요. 교사들은 조심스러워했고 학생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특히 박세민은 며칠째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영이 평소처럼 이른 아침 운동을 하러 학교 운동장에 나왔는데 누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익숙했습니다. 박세민이었어요. 박세민은 운동장 트랙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일영이 박세민에게 다가갔어요.
박세민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보기만 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더 무거웠어요. 일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준비해온 모래주머니를 박세민 앞에 내려놓았어요. 박세민이 그걸 내려다봤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일영도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래주머니를 메고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박세민이 조용히 모래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메고 나서는 일영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박세민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모래주머니가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영의 속도에 맞춰 계속 걸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어요. 박세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영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온 것도 정말 창피해요. 제가 잘못해놓고 박세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 거만하고 반항적이던 박세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매상고 사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거였어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 당일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교육청 관계자들, 학부모들,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특히 박세민의 어머니 차승희는 변호사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영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일영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일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학생들을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싸는 말이었죠.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거예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학교 시스템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톤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박세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승희도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영의 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교육청 관계자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교육자를 보기 드물다면서 매상고를 실험적 인성 프로그램의 시범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영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차승희가 일영에게 다가왔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차승희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박세민이 새벽마다 나가서 운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아들 좀 부탁드립니다. 차승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학부모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일영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세민이 일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모두들 어색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육청의 시범학교 지정으로 매상고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영의 진심이 통했고
학생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간담회 이후 매상고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새벽 운동장의 모습이었어요. 박세민이 혼자 나오던 새벽 운동장에 하나둘씩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노지호가 나타났어요. 말없이 모래주머니를 메고 박세민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최아람도 나왔어요. 평소 운동을 싫어하던 그녀였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운동장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일영은 그저 묵묵히 함께할 뿐이었어요.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었어요. 어떤 학생은 뛰었고 어떤 학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한다는 것 자체였어요. 그 시간 동안만큼은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새벽 훈련의 효과는 곧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첫 시간부터 학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졸거나 엎드려 있던 학생들이 줄어들었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특히 수학 담당 김철수 선생님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박세민이 수업 중에 질문을 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선생님, 이 문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철수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어요. 오랜만에 학생과 진짜 소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박세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김철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넘게 교사를 하면서 학생에게 사과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세민아.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국어 담당 이미영 선생님도 영어 담당 박준호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장윤정 선생님은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이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쳐도 예전처럼 시큰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인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교무실을 찾았어요. 박세민의 어머니 차승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변호사도 없었고 고급 핸드백 대신 소박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희가 교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들어왔어요. 목소리도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교감 정태우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일영 선생님 계신가요? 차승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일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승희가 일영 앞으로 다가와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며칠 동안 고민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들 일만 생각하고 선생님의 진심을 몰라봤네요. 차승희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소동을 피운 것, 일영을 오해한 것, 그리고 교육이라는 숭고한 일을 방해한 것까지. 세민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예의 바르고 공부도 스스로 하려고 하고요. 차승희의 얼굴에 안도감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영의 교육 방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변화는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매상고 학생들이 직접 올린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매상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새벽 운동하는 학생들의 모습,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모습들이 담긴 영상들이었어요. 노지호가 편집해서 올린 영상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변했어요. 진짜 기적 같아요. 영상 속에서 박세민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전의 반항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일영 선생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최아람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싫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매상고 학생들 대단하다.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준다는 반응들이었어요. 교육청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시범학교로 지정한 게 정말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매상고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령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뿌듯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보면서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교생 실습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어요. 매상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침 일찍 체육관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공식적인 수료식은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이 먼저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박세민이 체육관 한가운데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령 선생님이 떠나시잖아. 우리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박세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반항하고 대들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건 모래주머니 전달식이었어요. 그동안 새벽마다 함께 메고 다니던 모래주머니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이 모래주머니는 우리가 변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친구예요. 최아람이 1학년 학생들 앞에서 말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이걸 메고 걸으면서 우리는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1학년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래주머니를 받았어요. 벌써부터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선배들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노지호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함께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요. 이령이 체육관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삐딱하고 반항적이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전달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이령을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박세민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미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그대로였을 거예요. 이령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넘어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이령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넘어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령의 말에 몇몇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최아람은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지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박세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오후에 공식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교감 정태우가 일영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어요. 간단한 의식이었지만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매상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교생 실습이었거든요. 수료식이 끝나고 일영은 교무실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별로 가져온 것도 없었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장윤정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일영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은 메모지를 가방 사이에 살짝 넣었습니다. 일영이 나중에 발견하게 될 메모였어요. 일영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장윤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15년간 이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일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교무실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던 선생님들도 오늘만큼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학교 정문까지 나오는데 학생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영과 직접 수업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나와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꼭 다시 와주세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일영이 손을 흔들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매상고등학교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학생들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세민, 최아람, 노지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영도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다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장윤정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어요. 진짜 선생님이었습니다. 단순한 한 줄이었지만 일영에게는 어떤 상장보다도 값진 말이었어요. 교생 실습은 끝났지만 진짜 교육자로서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상고에서의 교생 실습을 마친 일영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속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매상고보다도 더 낙후되고 문제가 많다고 소문난 학교였어요. 부속여고는 서울 외곽 변두리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고 학생들의 가정 형편도 어려운 편이었어요. 교권 침해 문제는 매상고 못지않았고 학업 포기율도 높았습니다. 일영이 부속여고 정문을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도 낡았고 복도 벽에는 여전히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일영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거든요. 또 새로운 교생이 오는구나.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상고와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일영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매상고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학교들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자율체력훈련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인근 명진고등학교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매상고의 사례를 본 체육 선생님이 새벽 체력 훈련을 도입한 거예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매상고처럼 해보자. 명진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움직임이었어요. SNS에 올라온 매상고 영상을 본 학생들이 감동받아서 시작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감정카드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상고에서 노지호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카드에 적어서 서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아예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했습니다. 상담실에서 활용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아이들에게 좋은 도구가 된 거였어요. 교육청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매상고를 모델로 한 학교 혁신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일영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체계화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부속여고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일영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 가능했거든요. 처음에는 반항하고 무시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생이 뭘 할 수 있을까? 부속여고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일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상고에서 배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세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매상고 근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직도 새벽 운동하고 있어요. 1학년 애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구경 오더라고요. 일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최아람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학급 회장 됐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노지호는 더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제가 만든 감정카드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서도 쓰인다고 하네요. 신기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일영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부속여고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상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했고 대처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일영은 부속여고를 나서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건물은 여전히 낡아 보였지만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일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 그리 나쁘지 않네. 버스가 출발하면서 부속여고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일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상고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부속여고에서도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면 분명히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일영은 그걸 매상고에서 증명했고 이제 더 많은 곳에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매상고 같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많았어요. 일영은 그 가능성을 믿으며 새로운 여행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교육자로서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